저희가 어그로 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잡아둬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때 뭐 대기업 제품들 상세 페이지를 많이 벤치마킹 하잖아요. 네. 저는 대기업 벤치마킹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인터뷰 출연을 많이 하셨고 옹꿈사에서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이제 마케팅 사업까지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일단 저희 다크맨 채널 오셨으니까 네. 대표님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옹꿈사라는 카페에서 피그몽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전 닉네임은 미대생셀러였는데 그 닉네임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피그몽키로 바꿨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현재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케팅 회사 하기 이전에 중국 구매 대행으로 먼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왜 피그몽키 닉네임을 지으시게 된 건지? 제가 마케팅 회사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숭이띠, 제가 돼지띠 해갖고 피그몽키 이렇게 붙인 겁니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피그몽키로 네. 정해진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이제 현재 진행하고 네. 계시는 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마케팅 회사를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네. 원래 구매 대행도 했었고 제 자체 브랜드도 운영을 했었는데 모두 다 정리하고 아예 마케팅 회사로 전부 다 몰았고요. 그 마케팅 회사 안에서는 현재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교육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대행도 진행하면서 또 디자인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제가 마케팅 회사를 만든 이유가 마케팅을 하려고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자체만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네. 마케팅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회사가 지금 설립된 지가 1년 1개월이 됐어요. 1년이 넘으셨네요? 네. 지금 인터뷰 시점이 23년 11월인데 22년 10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딱 1년 됐을 때 이커머스 브랜드 우리 거를 하자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회사를 네. 하시게 된 계기랑 네.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 마케팅 회사의 좀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번 달 10월 네. 매출액은 2억입니다. 2억이요? 네, 2억인데 여기서 네. 막 수익률은 조금 많이 낮은 편이에요. 거기서 수익률을 빼면 한 10% 영업이익이 이렇게 남는데, 근데 저번 달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회사를 만들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 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매출이 조금 급상승했다 급하락했다 이게 좀 그런 네, 거예요? 아니요, 저희 마케팅 회사는 이게 꾸준히 조금 누적되는 식으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이게 위아래가 업다운이 심한 게 아니라, 저는 마케팅 회사는 꾸준하게 이게 쌓이더라고요. 이게 꾸준하게 매출이 네. 되는구나. 그래서 쓰시던 분들이 계속 쓰시면서 네네. 누구 소개도 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누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온라인 마케팅을 네. 서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네. 꿀팁이 좀 있을까요? 좀 구분 지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거를 구분을 딱히 짓진 않거든요. 따로 안 네. 지어요? 왜냐면 저희가 결국에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내 업장이 됐든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상품이 됐든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노출시키는 수단이, 저는 이거를 온라인에 있는 매체에다가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건데, 네이버만 따져봤을 때 제일 흔하고 오래 했던 게 블로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도 뭐 맛집 키워드 블로그를 잡으려고 하는 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내 상품 관련된 키워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네이버라는 로직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 업종은 여기서 어떻게 할지 약간 조금 끼워 맞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경계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쓰기 이전에는 네. PC로만 검색을 하니까 네. 네이버에만 이제 마케팅이 많이 몰렸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 페이스북, 뭐 구글 광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였는지, 거기서 이제 내 거를 얼마나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계속 다르게 갑니다.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을 네. 유심히 많이 살펴보고 네. 거기 부분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면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요즘에 온라인 시장도 저희가 네이버, 쿠팡, 오픈마켓 이렇게만 흔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버티컬 커머스라고 해서 오늘의 집 아니면 지그재그, 이 두 가지 플랫폼이 명확한 게, 오늘의 집은 보통 인테리어 아니면 가구 위주의 상품이 많이 팔리겠죠. 그다음에 지그재그는 의류 쇼핑몰,
이렇게 그 특성이 명확한 거를 버티컬 커머스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전략을, 만약에 내 카테고리가 여기 플랫폼에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존에 팔고 있던 상품을 거기다가 올려서 마케팅을 해도 되고, 그 반대로 상품 기획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저희가 가구업체다, 오늘의 집에서 팔릴 만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또 역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케팅 맡고 있는 가구업체가 저희랑 진행하고, 사실 저희 오늘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못했는데 가구업체니까 오늘의 집에서 한번 마케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것 우리가 테스트 해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올해 초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매출이 12배 뛰었습니다. 12배까지 네. 나갔어요? 그 업체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을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장에서 변화할 때가 초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가장 조금 소위 말해서 업자들끼리 로직이 제일 취약할 때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전략적으로 빨리빨리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 네이버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이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만 잘 알고 있어도 다른 데는 접근하기가 쉬웠더라, 제 경험상. 그렇게 저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분들은 다 네이버 쪽으로 몰리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오늘의 집 이렇게 다른 플랫폼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네.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네이버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네. 만약에 내가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저도 그랬었고, 유튜브를 보면은 가장 많은 콘텐츠가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쵸. 그 강의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 강의가 제일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는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구나에 사로잡히는데, 사실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네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후킹할 만한 요소가 정산주기 제일 짧은 거, 그 다음에 네. 수수료가 제일 적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쿠팡이 수수료가 제일 많은 편이고. 그런데 저는 제가 마케팅 대행도 하고 제 거를 운영하면서 3년이 넘게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쿠팡이 제일 쉽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제일 좋은 플랫폼인데, 그런데 정산 주기가 길고 수수료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거에 대한 거를 깼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맞는 상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인을 할 필요는 없다. 같은 노력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더 빨리 더 많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경험에 비춰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상품만 판매하는 셀러이실 때랑 네. 그리고 마케팅 대표로 되셨을 때 상품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나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소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해서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네. 검색 수도 보고. 그렇죠. 물론 지금도 소싱할 때 판단 기준에 있기는 한데, 저는 업체들 거를 진행하면서 네네.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썼고, 그래갖고 뭐 상품 순위가 지금 몇 등이 있고 얼만큼의 판매가 있고, 이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얼만큼 집행했을 때 상위 노출을 시켜갖고 이거를 상위 노출에 멈춘 상태에서 계속 구매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반대가 된 게, 원래 블루오션 제품들을 많이 찾잖아요. 네, 맞아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뭐 많이 매출이 안 나더라도 내가 거기서 좀 우위를 점해갖고 편하게 팔기 위해서. 근데 반대입니다. 저는 무조건 레드오션에서 비벼야 된다로 접근을 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네. 센데 네. 레드오션 상품을 레드오션에서 부스럭이라도 먹는 게 블루오션 1등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레드오션. 그리고 하다 보면은 레드오션에 올라타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누구나 만약에 쉽게 접근하는 상품이라면은 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레드오션인 상품을 찾는데 네. 거기서 또 한 가지 추가돼야 되는 게 네. 마진이 많이 남아야 돼요. 마진이 많이 저는 그래도 최소 50%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 네, 최소 50%가 남아야지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지속을 시킬 수 있고, 만약에 위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사입해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건데, 마진이 50% 넘는 구간이 안 나오면은 내가 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돈이 안 쌓여요. 돈이 안 벌려요. 이게 100개를 소싱했는데 매출이 잘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150개, 200개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계속 투입되는 돈 때문에 자금이 계속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버는데 버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잘 될 때 다음 상품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딜레이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마진이 적으면. 그래서 50%는 남아야 된다. 마진 한 50% 정도 남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마진 50% 남는 상품을 내가 어떻게 찾냐? 그건 너무 어렵다. 이미 도매국만 봐도 도매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그런 걸 어떻게 찾냐? 여기서부터는 이 경험 차이고 능력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저는
저희 그 마케팅 회사에서 런칭한 제품이 판매가가 한 18,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가 2,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런데도 팔려요. 심지어 그게 최근에 이제 운이 좋아갖고 좋은 기회로 그 카카오 행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톡딜 3일 만에 매출이 1,900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기성품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사기까지는 아닌데 속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집중을 많이 했던 게 상세 페이지거든요. 비싸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비주얼이나 이런 게 비싸 보이는 것도 맞겠지만 이거를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이만한 돈을 주고 살 가치를 느끼느냐거든요, 결국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상세 페이지를 한번 수정을 하고 왔어요. 런칭하고 제가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합치면은 한 10번은 수정한 것 같거든요. 계속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조금 더 사람들이 반응이 없네? 이렇게 바꿔볼까? 하면서 계속 디벨롭을 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굳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세 페이지를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세 페이지가 사실 요즘에 조금 갑론을박인 게 후기가 중요하냐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냐. 네. 사실 저는 고객들이 내 상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후기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물건 살 때 그 상세 페이지 보냐 안 보냐를 물어봤어요. 네. 쿠팡에서 사면은 상세 페이지를 아예 안 보더라고요. 다 후기로 보죠. 다 후기만 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반품이 쉬우니까. 그만큼 후기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그런데 상세 페이지를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후기를 보고 이 상품이 괜찮네라고 느낀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로 넘어올 거예요. 거기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쿠팡 네. 오픈마켓 말고 네. 그 외에 초보셀러들이 입점하기 좀 좋은 마켓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재미본 마켓이 하나 있는데 올레이즈라고 공동구매 어플이에요. 네. 공동구매 플랫폼인데 원래 저희가 공동구매라고 하면은 인스타 공구 아니면 네이버 카페, 뭐 밴드 이러한 공동구매를 생각하는데 네. 그쪽이 원래 공동구매 플랫폼이 있었던 곳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인스타 이런 데가.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공동구매 환경이 어플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레이즈가 제가 운영하던 브랜드의 부진 재고 상품이 한 2개 있었어요. 쿠팡에도 올리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게 재고 안 털리는 거예요. 빨리 털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올레이즈 그 공동구매 플랫폼에다가 물론 가격을 좀 많이 낮춰야 되기는 해요. 진짜 공동구매 그 혜택을 느껴야 되니까 낮춰갖고 올렸어요. 하루에 한 100개씩 나가더라고요. 100개씩이요? 네, 그게 소모품이었거든요. 네. 주방 소모품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잘 나갔고, 그리고 그 플랫폼은 확실히 제가 아까 마진 50% 남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마진 50% 남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상품을 런칭할 때 어떤 마켓에 행사 구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1+1까지는 가야 돼요. 네. 만약 2+1이든 할인은 대폭하든 네. 그거 최소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마진이 남냐 안 남냐 그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올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좀 많이 남아야 되긴 해요. 판매량이 많기는 하는데 마진이 많이 남아야 돼갖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올레이즈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재미를 좀 봤었다. 다들 공동구매하면은 네.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그쵸. 하시는데 네. 대표님은 좀 올레이즈 네. 쪽으로. 올레이즈에 제가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게 올레이즈가 카드사 수수료밖에 안 떼가요. 3.5%. 그거랑 정산 주기도 일주일 정도 빨리빨리 도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3.5%라고 하는 게 원래 마켓들이 3.5% 카드사 수수료만 떼면 절대 마진이 안 남는 구조거든요.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플랫폼을 키우려 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올라타야 된다. 거기다가 제가 작년에 봤던 기사가 그 투자 받았더라고요. 20억인가? 추가 투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갖고 네. 판매자한테 퍼줄 때 올라타자라고 생각을 해서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브랜드가 그 디퓨저 하면은 코코도르 업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쿠팡 때문에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코코도르와 쿠팡은 거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특정 플랫폼에서 같이 성장하는 브랜드가 꼭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확실히 누군가를 키워주려고 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단순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안 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면 상세 페이지를 좀 어떻게 좀 제작을 해야 될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세 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계 들어가면 얼만큼 있다가 빠져나가는지 그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봤을 때 네. 상세 페이지 제일 많이 이탈하는 구간대가 10초가 안 돼요. 10초. 네, 10초 안 돼서 많이 이탈을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접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뭐 유튜브 보는 거는 이미 10년도 넘었으니까 이미지보다 동영상에 조금 더 사람들이 맞춰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미지 보는 거에 있어서 집중력이 많이 낮아졌어요. 더해갖고 유튜브에다가 쇼츠까지 생겨버렸어요. 그쵸. 그쵸. 1분을 못 넘겨요. 그러면 초반에 그냥 확 몰입을 줘야 돼요. 앞부분에 네, 그러면 앞부분에 소위 저희가 어그로 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잡아둬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때 뭐 대기업 제품들 상세 페이지를 많이 벤치마킹 하잖아요. 네. 저는 대기업 벤치마킹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기업 제품들은 이미 그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초에 상품을 정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살지를 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그냥 그 브랜드 색깔을 잘 나타내주면 좋고 그 제품에 대한 뭐 특징 잘 나타내주면 좋은 정도인데, 그래서 사진에 돈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대기업들이. 그런데 저희 같은 그 소규모 셀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까지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을 붙잡고 물건 사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정도까지 해갖고 물건을 구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는데, 네. 빨간색 궁서체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그 정도까지 쓸 줄 알아야 된다. 촌스럽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잡아두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조금 이쁜 브랜드로 꾸미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 사실 그거는 아직 너무 섣부른 이야기고 내 고객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런 이미지 작업이 들어가야지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물건 하나라도 더 팔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써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빨간색 글씨로 코로나 사망률 몇 % 이렇게 박아버리고 아예 화면에 꽉 차게 그 밑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넣고 그 밑에 그러면은 코로나 마스크만 써도 예방률 몇 % 예방된다는 거 알고 있냐?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하면서 우리 제품을 그러니까 써야 된다. 이렇게 접근 방식. 네. 바로 내 상품을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홍보를 자극을 한 다음에 네네. 그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눈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 저는 전개해 나갑니다. 어떤 상품이든 간에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사실 기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눈에 잡아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결국에 어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상품보다 내 상품이 이거는 낫다. 저희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발리터를 만약에 내가 소싱을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10만 원까지 가는 제품도 있을 거고 싼 제품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희 제품이 한 5만 원대 포지션이다 라고 하면은 이 10만 원, 만 원대 제품을 다 까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차피 한겨울에만 잠깐 쓰다가 여름에 봄에 저기 처박아 둘 거 뭐하러 저 비싼 거를 쓰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 원짜리 제품은 예를 들어서 싼 거 제품 샀다가 불나는 기사 같은 거를 저는 찾을 거예요. 화재 사건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위험한 제품 쓰면서 화재 나게 만들 거냐? 우리는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았고 안전 인증이 다 끝내 뭐 가성비 그런 히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 제품이 뭐가 더 낫다 네. 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뭔가 타사 비교하는. 네. 그 이렇게 타사를 비교하면은 네. 다른 업체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재수강생들한테도 그럽니다. 돈 벌러 왔는데 앞뒤 가릴 거 있냐? 일단 하라. 네, 일단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내리든 그때 내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분들만. 그렇죠. 그래도 하나씩 노하우를 좀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리뷰나 이제 이벤트성으로 좀 구매 전환율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판매자가 되면은 네. 구매자일 때 그 기억을 다들 까먹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네. 주기적으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쿠팡에서는 리뷰를 안 달아요. 왜냐면 쿠팡에서는 리뷰 달아봤자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리뷰를 잘 달거든요. 포인트를 많이 주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냥 내가 이 리뷰를 달면은 뭔가 많이 얻어야 돼요. 애매하게 포인트 100원, 200원이 아니라 화끈하게 뭐 500원,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사진 리뷰가 만약에 1000원이다. 네. 그러면은 아무 사진이나 찍어갖고 올리기라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예 혜택을 줄 거면은 확 줘야 된다. 그렇게 리뷰를 쌓으려면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벤트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리뷰 캡처해갖고 카카오 채널 추가한 다음에 보내는 게 귀찮아요. 저는. 그래서 아싸리 혜택을 확 주거나,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가격대 비싼 거를 걸거나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한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한 5만 원짜리 상품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더 훨씬 길게 봤을 때 효과가 좋지 않을까? 마케팅비 더 쓰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때는 좀 확실하게 줘야 된다. 그 기프티콘은 제일 많이 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괜히 그게 또 많아지면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본 게 아니라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줄 거면 확실하게 주자. 그 중에 쿠팡보다 이제 스마트 네. 스토어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그저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아, 또 지금 말하면서 생각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이 고가의 상품의 포지션이고 프리미엄 전략을 쓰고 싶다. 네네.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아싸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이런 식으로 걸 것 같아요. 신세계 백화점 아니면은 그 비싼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뭐 신라 호텔 이용권 아니면은 저희 그 핸드워시 중에서 비싼 브랜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솝 그런 비싼 고가의 브랜드 있잖아요. 걔네 이미지를 내 거에다가 같이 얹으면서 같이 녹여버린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말하면서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마케팅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셨을 때 네. 딱 핵심 네. 한 가지를 마케팅을 좀 고르신다면 핵심 한 가지요. 네. 일단 결국에는 사람 심리 파악하고 심리를 공략하는 거거든요. 네네. 핵심인 마케팅이 어제 생각한 건데 제 자체 브랜드 네네. 상품을 이것저것 어떤 거 드립니다, 뭘 포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런 전략들은 경쟁 업체들이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마케팅이라는 게 만약에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해결되는 건데 네. 혜택을 느껴야 되거든요. 오늘만 할인 이런 식이 됐다든지 네.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관련된 상품 중에서 생색낼 수 있으면서 저희가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썼던 방법 중에 발각질 제거기를 팔았어요. 특히 네네네. 겨우 네. 건조할 때 각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거를 내가 이거를 곁다리로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도매국을 보다가 발팩이 있는 거예요. 발팩인데 발팩. 하나에 1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100원짜리를 이렇게 사면서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사면은 그냥 다 드립니다가 아니라 네. 이거를 조금 판매를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당일 선착순 10명까지만 아니면 당일 선착순 100명까지만 뭐 발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런 장치들, 네. 사람들이 내 거를 사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내 본 상품에 좀 덤으로 네. 더 주면 네. 더 좋아한다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도매 가격으로 가져왔을 때 되게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면서 생색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발팩도 그렇고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일드릴도 팔았거든요. 네일드릴은 근데 사실 제가 그 손톱 보호제 같은 걸 하려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찾았을 때는 너무 비싼 것들밖에 없어갖고 그때 같이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네일드릴을 출고량이 하루에 꽤 많이 나가고 있다 네. 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스토어 안에서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 상품 담아갖고 학구매 일으키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차피 그러한 상품을 소싱할 겸 해가지고 손톱 보호제 100ml짜리를 소싱하고 샘플로 한 10ml짜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은품으로 같이 준다던가 그러면은 이거 써보고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손톱 보호제도 또 추가로 사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 경험상 그렇게 곁다리로 소싱한 것들이 막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오히려 상품보다 그 곁다리 상품이 터져갖고 그걸로 메인으로 바뀐 대표님도 봤었어요. 일단 기회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지갑을 더 열 수 있게 할까? 계속 그거를 궁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케팅 대표님이니까 어떻게든 어떤 마케팅을 쓸까 약간 계속 머리 쓰시고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들을 때마다 흥미로워가지고 재밌죠? 재밌네. 자 그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네. 대표님도 이제 한 3년 네. 하셨잖아요. 이제 여기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네. 그래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케팅 회사가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고객사하고 대면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성과가 나면은 저희는 되게 뿌듯하고 서로 좋은 건데 모든 분들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또 아니거든요. 그랬으면은 이커머스가 쉬웠을 거예요. 사실 저희도 설명을 드릴 때 이전에 진행했던 비슷한 고객사 사례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런데 항상 깔아두는 게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면은 저희한테 조금 서운해 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할 때 약간 그런 상황들이 조금 좀 어렵긴 합니다. 솔직하게. 어찌됐든 또 사람 대면하는데 좀 힘드실 때가 있으시겠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네. 따로 피그몽키 홍보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있으시죠? 홍보할 게 많죠. 그렇죠. 그 중에 저희 이제 다크맨 구독자 한해서 네. 이벤트 좀 있을까요? 이벤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직원한테 전달을 해놨고요.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제가 다크맨님께 저희 피그몽키 채널 링크를 전달 드릴 건데 네네.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어떠한 마케팅들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다 요약해갖고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상위 노출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고 블로그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태그 꽂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네이버 상위 노출 관련된 서비스 제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고정 댓글로 네.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걸 보시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고정 댓글 바로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꾼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바로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그쵸. 네, 바로 이제 대표님 아, 영상 지속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네, 같이 영상도 봐주시고 고정 댓글에 이제 사이트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 사업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마케팅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커머스 브랜드를 좀 더 디벨롭 시킬 거고 여기에만 오로지 집중할 예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상품도 한 달에 한 개 출시 목표를 하고 있고 네. 그래도 월 매출 5억 이상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결국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거창한 이상보다는 일단은 돈을 먼저 벌어야 되니까 수익률을 조금 더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 회사들이 이커머스 브랜드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매번 발표되는 그런 걸 보면은 프로 영업이익 나는 그런 마케팅 업체도 있고 물론 매출액이 워낙 크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한 20-30% 이상은 남기면서 이거를 계속 디벨롭을 시켜보자 라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촬영하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네네.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생각들이 이게 입 밖으로 나오니까 정리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꾼사 스튜디오 와서 피그몽키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마케팅 회사까지 설립해서 운영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파이프라인도 만들어 나가고 계시니까 멋진 청년 사업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표님 사업하시는데 제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제 다크맨 채널도 출연해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